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분,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완벽한 군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위대한 왕이 사실은 평생을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인간적인 고통과 그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한 성군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뛰어넘어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낸 불굴의 의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고통이 어떻게 조선의 빛나는 역사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시죠.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등극한 세종은 2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놀라운 통찰력과 깊은 지혜로 국정을 이끌기 시작했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고 학문과 기술 발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습니다. 그의 치세는 그야말로 눈부신 시작이었지만 이 찬란한 빛 뒤에는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건강 문제였죠.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책 읽기를 좋아하고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했던 세종은 즉위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고 책을 탐독하거나 신하들과 밤늦도록 국사를 논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의 총명함과 백성을 향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만큼 그의 몸은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왕에게 휴식을 권할 수 없었고 세종 자신도 잠시라도 책이나 국사를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의 젊고 건강했던 육체에는 조금씩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피로감이나 소화 불량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진무와 끝없는 학구열은 점차 그의 몸을 안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된 하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홀로 침소에 든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호소하며 퉁퉁 부은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거나 뻑뻑해진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안색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감히 왕에게 직접적으로 건강 악화를 고하거나 무리한 휴식을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의 서막이 열리던 그 순간부터 세종의 몸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병마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찬란한 태양 아래 숨겨진 어둠처럼 그의 빛나는 치세 뒤에는 고통스러운 투병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젊은 왕에게 앞으로 어떤 거대한 시련이 닥쳐오게 될까요? 찬란한 업적의 서막과 함께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젊은 세종에게 닥쳐온 시련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의 몸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병마가 깊이 뿌리내려 조용히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유난히 심한 갈증에 물을 자주 마시거나 밤낮 없이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증상들은 점차 심각해졌고 어이들은 왕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곧이어 내려진 진단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바로 소갈증, 오늘날의 당뇨병이었죠. 이 병은 단순히 목마름을 넘어 온몸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왕의 찬란한 치세를 위협하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마는 소갈증 하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은 점점 침침해져 중요한 국정문서를 읽는 것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는 고통을 감히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왕의 시야는 마치 안개 낀 듯 뿌옇게 변해갔고 이는 그의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을 겁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던 그의 열정은
이제 육체의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는 잦은 종기가 돋아나 왕의 일상생활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앉거나 걷는 것조차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종기는 단순히 피부병을 넘어 그의 활동을 제약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주된 원인이 되었죠. 종기가 덧나거나 터질 때마다 왕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을 겁니다. 어이들은 갖가지 귀한 약재를 달여올리고 섬세한 침을 놓으며 왕의 병세를 호전시키려 애썼지만 이 고질적인 질병들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병세는 마치 깊은 늪처럼 그를 서서히 그러나 끈질기게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왕의 건강 악화 소식은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왕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국정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한나라의 기둥인 왕이 병마와 싸우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감히 왕에게 직접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병세를 솔직하게 아뢰기조차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왕의 권위와 채통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겠죠. 그저 왕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왕의 짐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신하들의 깊은 근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연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국정에 임하려 노력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의 내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위대한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용상에 앉아 백성을 위한 정사에 몰두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도 중요한 서류를 읽으려 애쓰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그의 모습은 신하들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큰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려는 그의 불굴의 의지가 고통스러운 육체를 이겨내려 애쓰는 인간적인 투쟁이 순간들이었죠. 어이들은 매일같이 왕의 맥을 짚고 약을 처방하며 침을 놓았지만 세종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그들의 노력은 끝없이 반복되었지만 병마는 굳건히 왕의 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건강은 곧 조선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에 이 모든 상황은 궁궐 전체를 무거운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왕의 빛나는 치세 뒤편에는 이렇듯 깊고 고통스러운 투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과연 세종대왕은 이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위대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투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투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투쟁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넘어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더욱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죠. 왕의 몸에 드리워진 병마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다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젊은 시절부터 과도한 학구열과 진무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죠. 어쩌면 그 시절부터 이미 그의 몸은 위대한 업적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혹사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 중 하나는 바로 소갈병, 즉 오늘날의 당뇨병이었습니다. 물을 끊임없이 찾고 소변을 자주 보셨다는 기록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당뇨병은 당시로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이었으니 왕이 겪었을 갈증과 피로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여기에 눈의 병, 안질환까지 겹치면서 그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이 되면 글자가 흐릿해져 중요한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밝은 빛조차 눈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앞이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국정을 살피려 애쓰는 왕의 모습은 신하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또한 다리에 난 종기나 피부병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종기는 고름이 차오르고 살을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때로는 걷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궁궐안을 이동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질병들은 세종대왕의 일상과 국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체 사이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셨을까요? 어이들은 매일같이 왕의 건강을 살피고 온갖 약재와 침수를 동원했지만 당시 의학의 한계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마치 굳건한 성벽을 허물려는 작은 파도처럼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병세가 깊어질수록 왕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는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시야 속에서도 다리의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세종대왕은 결코 국정을 놓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는 고통을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의학서 편찬 사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쉽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 같은 의학 대백과 사전을 만들게 한 것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중에도 신하들과 밤늦도록 의학 서적을 논하고 약재의 효능을 살피며 백성들의 질병을 걱정하셨습니다. 눈을 거의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신하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때로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셨죠.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민족의 유산을 탄생시켰고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인간 세종의 불굴의 의지가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병상에 누워 탄식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오히려 백성들의 안위를 더욱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자신의 질병 아픔을 통해 그는 당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백성의 고통을 더욱 절감하셨던 거죠. 그리하여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백성 건강 증진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하셨으니 바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 같은 의학 서적 편찬 말입니다. 당시 조선의학은 중국에 크게 의존했지만 세종대왕은 우리 땅 약재로 백성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셨죠. 전국 각지의 약초 효능과 민간 치료법을 집대성하여 향약집성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책은 조선 풍토에 맞는 독자적인 의학체계 정립을 향한 깊은 뜻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왕의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양의학의 방대한 지식을 촉망라한 의방유추 편찬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중국과 조선의 의학 서적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검토하는 엄청난 작업이었죠.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와중에도 세종대왕은 어이들과 밤샘 토론을 불사하며 이 거대한 편찬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병증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아픔과 연결된다는 듯 어떤 약재와 치료법이 더 나은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비록 병들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이 백성을 향했던 것입니다.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서책을 살피며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질병 실태를 보고받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진정 감동적이지 않나요? 때로는 다리에 난 종기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흐릿해지는 눈으로 간신히 서류를 읽으려 애쓰셨죠. 그런 육체적 한계 속에서도 한글 창제와 치구기, 해시계 등 과학기술 발전에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왕으로서의 의무감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백성의 고통으로 승화시키려는 깊은 인간적 연민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끈질긴 탐구를 멈추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병마는 세종대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 백성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절실하게 매달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그의 찬란한 업적에서만 찾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그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 고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투쟁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마가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동안에도 세종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의학서들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왕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의 증거인 셈이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그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투병 생활은 단순히 한왕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고통은 백성을 향한 깊은 공감과 애민정신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마가 그의 몸을 짓누르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세종대왕은 국정을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백성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자신이 직접 겪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세종은 백성들이 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이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조선 백성 모두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방안을 모색했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향약집 성방과 의방유치 같은 위대한 의학 서적들의 편찬입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궁중 비법이 아니라 우리 땅 약재로 백성이 스스로 질병을 다스리도록 돕고 의학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조선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세종의 깊고 따뜻한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는 중에도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겁니다. 병상에 누워 흐릿해지는 눈으로도 그는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정신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오직 나라와 백성을 향해 있었죠. 눈앞이 침침해져 중요한 서류를 읽기조차 어려웠을 때도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하들에게 중요한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하게 하고 그 내용을 귀 기울여 들으며 국정을 운영해 나갔죠.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의 불타는 열망은 그 어떤 병마조차 꺾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업적들, 예를 들어 백성 모두가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한글 창제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한 과학기술 발전 역시 이러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세종의 불굴의 의지와 끈기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밤샘 연구로 눈이 더욱 나빠지고 다리에 고통스러운 종기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을 텐데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길이라 믿었기에 그는 모든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훈민정음 창제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치국이 발명이나 천문학 연구 또한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그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몸은 비록 병약했지만 오직 백성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무장한 그의 정신과 의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철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거동조차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그는 중요한 국정문서를 하나하나 결제하고 신하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숨이 멎기 직전까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과 나라에 대한 깊은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하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을지언정 그의 정신만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또렷하고 강인했죠. 이처럼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쏟아내는 세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적 고통을 초월한 위대한 왕의 진정한 면모를 깨닫게 합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이제 시간은 그의 마지막을 향해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병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왕의 눈은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예리하게 세상을 꿰뚫어 보던 시야는 희미한 그림자만을 겨우 분간할 뿐이었고 거동조차 힘겨워 침상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는 육체의 쇠약함 앞에서 무력해지는 듯 보였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만큼은 결코 한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듯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결코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서도 그는 중요한 국정문서를 신하들에게 읽게 하고 그 내용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제했습니다. 때로는 흐릿한 눈을 애써 뜨고 때로는 손끝으로 글자의 윤곽을 더듬어가며 마지막까지 국사를 살폈습니다. 신하들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왕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지만 세종은 오히려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숨이 멎기 직전까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과 나라에 대한 깊은 걱정뿐이었습니다. 내 죽거든 백성들이 편안할까? 이 나라 조선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하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허물어져가는 듯했지만 그의 정신만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또렷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쏟아내는 세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적 고통을 초월한 위대한 왕의 진정한 면모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세종대왕의 건강 비밀은 단순히 한 왕의 병력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고통과 한계 속에서도 이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한 인물의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그의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단순히 그의 수많은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육체적 고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투쟁,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의 굳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세종대왕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인 셈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의 위대한 업적이 단순히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인간적인 투쟁과 굳건한 정신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숭고한 투쟁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거동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침상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백성과 나라를 위한 중대한 정책들을 결제하고 신하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데 전념하셨죠.
그의 육체는 병마의 공격으로 점차 쇠약해졌지만 백성을 향한 그의 정신과 나라를 위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는 투혼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했던 세종대왕의 모습은 단순한 왕의 책임감을 넘어선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눈은 흐려졌지만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을 것입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향한 굳건한 사랑과 나라를 위한 깊은 해안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인간적인 고통을 초월한 위대한 왕의 진정한 면모가 아닐까요?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러한 삶과 병마와의 싸움을 통해 오늘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건강 비밀은 단순히 한 왕의 병력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고통과 한계 속에서도 이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한 인물의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단순히 그의 수많은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찬란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육체적 고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투쟁,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의 굳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한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인 셈이죠. 어쩌면 세종대왕의 병고는 그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향약집성반과 의방유치 같은 의학서 편찬으로 이어져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오히려 백성을 향한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고통과 투쟁이 조선의 의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에서 깊이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